세계 괴기 이야기 청집합. 귀신이다! 한국편 뱀의 복수. 민수는 체육시간 도중에 운동장에서 교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성우의 가방을 뒤졌다. 국어책 갈피에 흰 봉투가 있었다. 민수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봉투 속에 돈을 꺼냈다. 빳빳한 10,000원짜리 석장이었다. 민수는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잘 쓰지 않는 청소도구함의 큰 물통 밑바닥에 그 돈을 감추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아이들은 옆반과의 피구 시합에 응원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민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들 속에 섞였다. 마지막 시간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성호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소리쳤다. 돈이 없어졌어! 누가 훔쳐간 거야? 학원에 낼 수업료인데!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이 일은 곧 담임 선생님한테 알려졌다. 담임 선생님은 범인을 자수시키려고 여러 가지 말로 설득했다. 그러나 민수는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자백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소지품 검사가 있었는데 물론 돈은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은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러 돈을 꺼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돈을 썼다. 한 달쯤 뒤에 민수는 반장인 준세의 돈을 훔쳤다. 이 일로 교실 안이 또 발칵 뒤집혔다. 선생님은 몹시 노해서 범인을 잡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역시 범인을 잡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학급 아이들은 저마다 범인을 점쳐보기도 하고 또 수상한 아이들을 의심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민수는 성적도 좋은 편이고 집안도 부유한 편이어서 의심받지 않았다. 민수는 2주일 뒤에 또 진영이의 돈을 훔쳤다. 진영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돈이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모두 제자리에 앉게 하고 조용히 말했다. 난 반장과 부반장과 함께 범인을 잡으려고 일부러 돈이 눈에 잘 띄게 두었다. 범인은 걸려들었다. 나는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 그 아이는 과학 시간에 우리가 모두 과학실에 간 사이에 돌아와 돈을 훔쳤다. 순순히 자백하고 다시는 돈을 훔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이 일은 영원히 비밀에 붙이겠다. 민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가슴이 조그맣게 오그라붙는 것만 같았다. 으아! 민수는 괴물처럼 소리를 지르며 교실에서 뛰쳐나왔다. 운동장을 빠져나와 한참 달리다 보니 강변이었다. 들켰다. 다시는 학교에 갈 수 없어. 민수의 눈앞에 그부들이 나타나 넌 도둑놈이야 하고 외치는 것 같았다. 민수는 한참 동안 강변에서 서성거리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다. 민수를 보고 어머니가 말했다. 넌 어딜 그렇게 쏘다니다 오니? 친구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의 선생님이 내일 나더러 학교에 좀 오라고 하더라. 무슨 일이냐? 성적이 떨어진 거냐? 아니에요. 민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민수는 집에서 나와 거리를 서성거리다가 외할머니 댁으로 갔다. 외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민수는 외할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외할머니의 돈지갑을 품속에 넣고 말았다. 그리고 외할머니 댁에서 나왔다. 지갑 속에 돈이 꽤 많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돈을 다 써버려 동전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었다. 민수는 밤중에 공원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다. 연락을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달려왔다. 아이고, 민수야. 어머니는 민수를 보자 울음부터 터뜨렸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민수야, 학교에서 있었던 일 다 알고 있다. 네가 창피해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도 엄마는 이해한다. 순간적으로 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거야. 전학을 시켜주겠다. 외할머니 댁에 가서 돈을 훔친 것도 엄마는 용서한다. 그러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민수는 어머니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래, 다시는 돈을 훔치지 않겠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돈을 훔친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민수의 도벽은 그 후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돈이 눈에 띄면 민수는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돈을 훔쳤다. 민수의 도벽은 점점 더 심해지고 대담해졌다. 동네 가게에서 주인이 없는 사이에 돈을 훔치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길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리다가 아무데나 버리기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꾸중도 하고 달래기도 했으나 민수의 도벽은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민수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다. 민수는 정신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민수의 도벽은 조금 고쳐지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곤 했다. 이러다간 민수가 폐인이 되는 거 둘째치고 집안이 망하겠어. 민수의 아버지는 민수를 기도원 같은 곳에 보내서 감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반대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민수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후로 민수 어머니는 민수의 도벽을 고치기 위해 민수를 끌고 기도원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사이비 종교의 교주도 찾아가고 교회도 찾아갔다. 그러나 민수의 도벽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민수는 도벽만 없다면 착한 아들이었다. 돈을 훔치고 나면 금방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훔치지 않겠다고 울면서 맹세했다. 그러나 돈만 보면 민수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짐승의 눈같이 번쩍 빛났다. 어느 날 민수 어머니는 우연히 심령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심령연구가에게 아들을 데려가면 도벽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민수 어머니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또 속는 셈 치고 민수의 손을 잡고 심령연구가를 찾아갔다. 심령연구가는 민수 어머니에게서 대강 이야기를 듣고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민수 어머니가 보충 설명을 했다. 전에는 착한 아이였어요. 도벽 같은 건 조금도 없었어요. 심령연구가라는 사람은 민수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군요. 전에는 무척 착한 학생이었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귀신이 씌어서 학생에게 도둑질을 시킵니다. 귀신이 끝없이 도둑질을 해라, 훔쳐라 하고 속삭이지요. 학생은 도둑질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귀신의 꿰매에 넘어가 도둑질을 하게 되지요. 민수는 이상하게 심령연구가라는 사람이 무서웠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자, 고개를 들어봐, 학생. 심령연구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학생, 혹시 전에 뱀 같은 것을 죽인 일이 없는가? 민수는 지난 여름 방학에 시골의 큰 집에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큰 뱀이 풀밭 위로 지나가기에 돌로 쳐 죽인 일이 있어요. 그 뱀이 학생에게 덤벼들었나? 아니에요. 풀숲에서 나타났는데 저를 보고 달아났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학생에게 그 뱀의 영혼이 붙은 거야. 뱀은 원수를 갚고 싶어서 학생에게 도둑질을 시키는 거야. 학생은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는 걸 들은 적이 있지? 돈을 훔쳐라, 훔쳐라 하는 소리 말이야. 민수는 깜짝 놀라 심령 연구가를 바라보았다. 그걸 어떻게... 그게 뱀의 귀신이 시키는 것이야. 민수 어머니가 심령 연구가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선생님, 그렇다면 그 뱀 귀신을 우리 민수에게서 쫓아내야겠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귀신을 불러 다 이르는 것입니다. 소년의 몸에서 나가거라. 그만큼 괴롭혔으면 너는 원수를 갚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도벽이 고쳐질까요? 물론입니다. 민수는 사흘 뒤에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치렀다.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뱀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게 사실일까? 그 영혼이 내게 복수하려고 붙어서 도둑질을 시켰다는 게 사실일까?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치른 뒤 민수는 2번 다시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